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으로 향하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용어 정리부터 간단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티커입니다. 용어 정리 부분을 보세요.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알고자 하는 조사 대상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뭐 키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키 대상 전체가 바로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키를 모두 다 조사하는 건 힘들어요. 모두 다 조사하는 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라고 하거든요. 전수조사는 사실 힘듭니다. 뭐 비용 부분에서나 시간적인 부분에서나 힘들지요. 그래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표본을 뽑아서 표본 조사를 하는 겁니다. 표본이라는 거 볼게요.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표본을 택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해요. 그러면 표본을 뽑는 거 뭐라 그럴까요? 추출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5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뭐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쌤, 그러면 크기가 25명 뽑을 때 크기가 25인, 크기가 바로 뭐예요? 크기가 개수예요. 자료의 개수를 우리는 크기라고 하는데요. 모집단의 크기는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료의 개수고요. 표본의 크기는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 국민의 어떤 뭐 키라던가 몸무게라던가 나이라던가 모집단의 자료의 분포가 궁금해요. 뭐 겁나 많겠죠. 그런데 이거를요, 일일이 하나하나 조사하기에는 전수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개의 표본을 뽑습니다. 뭐 10개의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요. 그 다음에 집어넣고 다시 또 10개의 표본을 꺼내서 조사해요. 다시 집어넣고 다시 또 10개의 표본을 꺼내서 조사해요. 그러면 표본들을 조사한 자료들이 있겠죠. 그런 표본의 평균이 있습니다. 표본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바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뽑은 표본 평균을 X바 1,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을 X2의 바, 세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을 X3의 바, X바 3, 뭐 이렇게라도 읽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 두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 세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들을 분포표로 정리한다는 말이에요.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숫자 1357이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내요. 그랬을 때 생기는 크기 2짜리 표본의 평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용어가 생소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세요. 모집단의 모든 그 크기의 모집단의 모든 자료를 내가 일일이 조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할 거야. 그러면 몇 개를 뽑아가지고 뭘 조사할 거야? 그 아이들의 평균을 우리가 조사할 거야. 그러면 몇 개의 표본만 뽑아가지고 뭐 이거를 10개든 뭐 이렇게 뭐 20개든 뽑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들의 분포를 가지고 모집단의 분포를 바로 추정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요, 이 표본의 분포를 우선 해석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추정 단원에서 요거를 가지고 다시 모집단의 특징들을 추정하는 요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 단원의 큰 틀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표본을 꺼내가지고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다시 구하고 분산을 구해서 이 아이들을 해석하는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357이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모집단은요, 1357이에요. 모집단은 뭐 개수가 작긴 하지만, 그렇다면 모집단의 우선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봅니다. 1이 적혀 있는 공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 3이 적힌 공을 뽑을 확률 4분의 1, 5가 적힌 공을 뽑을 확률 4분의 1, 7이 적힌 공을 뽑을 확률 4분의 1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변수, 확률 변수 x는 1357이고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더합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4분의 7이에요. 그럼 얼마죠? 4분의 16, 평균 4거든요. 모집단의 평균은 4입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분산 어떻게 구하지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었어요. 제곱의 평균은요. 변수 제곱한 거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지요? 제곱의 평균 요쪽에 구해볼게요. 변수와 확률을 곱합니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 더하기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49예요. 여기서 뭘 빼는 거예요? 위에서 구한 평균의 4의 제곱을 빼주겠습니다. 요 아이를 계산하면은요. 요거 더하면 50, 요거 더하면 34. 그러면 84인가요? 4분의 84 마이너스 16인가요? 그러면 21 마이너스 16이니까 얼마예요? 분산은 5가 되네요. 요거는요, 여러분,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에요. 선생님,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집단에서요, 표본을 꺼낼 거예요. 뭐 개수 2개씩 이렇게 10번을 꺼내든 뭐 3개씩 10번을 꺼내든 어쨌든 간에 이 일정한 개수만큼씩 꺼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을 내가 보세요. 2개를 꺼냈어요. 뭐 1, 2를 꺼내고 2, 3을 꺼내고 뭐 3, 4를 꺼내고 4, 5를 꺼낸다고 합시다. 이 꺼낸 이 숫자만으로는 분포를 확실히 알 수 없거든요. 이 아이들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지금부터 조사할 거예요. 표본 평균이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지를 조사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분포? 평균과 분산을 구해놓고 이것들을 해석할 거라고요. 그게 나중에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2인 개수 2개를 뽑는다 이 말이에요. 1, 3, 5, 7이 모집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꺼냅니다. 1, 1이 꺼내질 수도 있고 1, 3 꺼내질 수도 있고 1, 5 꺼내질 수도 있고 1, 7 꺼내질 수도 있잖아요. 3, 1 꺼낼 수도 있고 3, 3 이건 순서가 다르니까 3, 5 꺼낼 수도 있고 3, 7 이렇게 꺼낼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2개 꺼내고 있어요. 그 표본들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꺼내고 1 꺼내고 이렇게 2개를 꺼냈다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크기가 2인 표본이라는 말을 하나를 뽑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또 하나를 뽑는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이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 X바는요. 1, 1 꺼내면 1 평균이니까 1, 3 꺼내면 표본 평균은 2, 1, 5 꺼내면 표본 평균은 3, 1, 7 꺼내면 표본 평균은 4예요. 나는 지금 2개씩 뽑아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 평균의 표본의 평균의 분포가 궁금한 거예요. 분포, 표본의 평균의 분포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분포? 분포라 하면 정규분포, 평균과 분산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표본의 뭐라고 해? 표본의 그 분포는 사실은 한 번만 뽑아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귀찮잖아. 맞죠? 표본 평균을 일일이 꺼내가지고 그걸 다 평균을 구해가지고 또 그 아이의 평균과 분성 구하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만 뽑아가지고 그 아이의 평균 분성 구한 다음에 추정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 X바라고도 표현되는 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 평균이 1이 되는 확률은 1, 2, 3, 4, 1, 2, 3, 4 전체 16개 중에 1개예요. 2가
2가 될 확률은 16개 중에 2개, 3이 될 확률은 16개 중에 3개, 4가 될 확률은 16개 중에 4개, 5가 될 확률은 16개 중에 3개, 6이 될 확률 16개 중에 2개, 7이 될 확률 16개 중에 1개잖아요.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고 확률 분포가 나왔다는 말은요. 평균 분산이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아이는요. 표본 평균 X바지요. 이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지금 평균이라는 글자가 2번이나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용어만큼은 이해하겠다. 그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이 표본 평균을 쭉 구해놨을 때 이 아이의 평균을 구하잔 말이에요. 평균 어떻게 구하지요?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더하잖아요.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4 더하기 16분의 9 더하기 16분의 16 더하기 16분의 15 더하기 16분의 6이 10이네요. 12 더하기 16분의 7이에요. 요거 계산하면은요. 16분의 요거 10, 요거 20이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30, 요까지 더하면은 27이니까 27 더해주면 57, 요거 64네 얘들아. 이거 약분하면 4네. 어라라 선생님.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했더니 4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위에 한번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더랍니다. 이거는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모든 수학자들이 진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 조사를 했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더래요. 아, 그렇다면 우리 굳이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모집단의 평균 다 구할 필요 있나? 그냥 표본 평균의 평균만 딱 구해가지고, 아, 그게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큰 집단에서 작은 집단 몇 개를 꺼낼 때에는 이 아이의 평균이 요 아이로 그대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작은 집단의 수치만 가지고 큰 집단을 이렇게 예상할 때는요, 추정할 때는요,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정 단원에 가면 오차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단원에서는 뭐 한다고요? 요 단원, 요 과정은 빼고 큰 집단에서 작은 집단 하나를 꺼내가지고 요 아이의 평균들, 작은 집단을 꺼내가지고 요 아이의 평균들, 그러면 겹치는 거 또 요 작은 집단 꺼내가지고 요 아이의 평균들, 이 아이의 평균을 다시 구하자고요. 선생님, 그럼 평균을 왜 2번이나 꺼내요? 오차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의 평균, 두 번째 표본의 평균, 세 번째 표본의 평균을 꺼낸 다음에 이 아이의 새로운 평균. 그러면 좀 더 뭔가 모집단의 평균과 비슷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분포되어 있는, 터져 있는 정도, 분산은요, 약간 차이가 있더래요. 분산은 구해봤더니 X바의 표본 평균의 분산은 구해봤더니 얘가 얼마 나오냐면, 미안합니다. 이게 왜 이렇지? 엥? 글자가 왜 갑자기 크기가 작아졌네? 엄마? 이거 어떻게 크게 하더라? 제 기억이 안 나네. 어? 씨.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응? 아닌데. 이거 어떻게 크게 하더라? 까먹었네. 순간.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나
아씨,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이 아이는요, 2분의 5가 나오더래요. 제가 구하는 과정은 귀찮아서 생략했어요. 그럼 선생님, 모집단의 분산이랑은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 아이에서요, 2가 무엇을 의미했나요? 표본의 개수였어요. 표본의 개수가 뭐예요? 표본의 크기거든요. 아, 그럼 이 아이는 n분의 모집단의 분산이랑 같아지는구나. n분의 모집단의 분산. 그렇다면 이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은요. 모집단의 평균과 비슷하답니다.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뭘로 나눠준 거? 이 표본의 개수로 나누어 준 거와 분산이 같아지더래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요. 요 다음 스티커를 붙여보고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왜 안 커지지? 확대가 왜 갑자기 안 되지? 맞는데. 된다. 다음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단원에서는 표본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표본 조사, 그리고 추정에 이유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모집단의 분포를요, 하나하나 파악하기 힘든 경우 반드시 있습니다. 즉, 전수조사가 힘든 경우에는요,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의 분포를 우리가 예측을 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거든요. 이 단원에서는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아이의 분포를 조사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예요. 이 소단원의 목표예요. 그런데 표본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표본 평균을 구합니다. 그게 X바지요. 그 X바의 분포를 조사했더니 이 분포가 어떤 분포예요?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는 게 분포를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했더니 무엇을 이루고 있더라?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더라. 그런데 하필이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와 같고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와 같더라? 모집단의 분산을 요 개수, 표본의 개수로 나누어 준 거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이 m은요, 모집단의 평균을 의미하고요. 시그마는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 제곱이 모집단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 x바의 분산,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뭘로 나눠준 거? 개수로 나누어 준 거. 10개를 뽑아서 조사했다라고 하면 10으로 나누어 준 거. 표본의 크기. 25개를 뽑아서 조사했다라고 하면 25로 나눠 준 거랑 같아지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표본 평균에 이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본 평균 X바 1, X바 2, X바 3 이렇게 몇 개를 조사할 거예요. 그쵸? 이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하고자 했는데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게 바로 추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본을 여러 번 뽑는 것도 귀찮아요. 여러 번 뽑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하나의 표본만 딱 뽑아서 25개 딱 한 번만 뽑아가지고 모집단의 분포를 예측하기로 합니다. 이것을 다음 단원에서 학습할 추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큰 집단에서 작은 집단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요 아이의 평균 분산 구하는 거는 모집단에 그렇게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평균도 일치하고요. 분산도 고작해야 10개 뽑으면 10으로 나눠준 게 새로운 분산이 되는 거라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 작은 집단을 가지고요. 큰 집단을 예상할 때에는 추정할 때에는 정확한 값을 우리가 콕 집어서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범위로 제시를 합니다. 야,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5가 나왔어. 그럼 모집단의 평균도 5일까? 아니야. 아마 4에서 7 사이의 값을 가질 거야. 뭐 3에서 8 사이의 값을 가질 거야. 평균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구간으로 나타나게 된대요. 그거는 나중에 추정 단원에서 자세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지금은요, 큰 모집단에서 작은
표본들의 분포를 조사하는 거, 예측하는 거,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느 가게에서 생산된 제품 한 개의 길이입니다.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한 개. 그러면은 그 제품 한 개의 길이가 모집단의 분포가 되겠지요. 평균은 2.73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0.03이 된답니다. 그럼 분산은 0.03의 제곱이 되겠죠.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런데 몇 개를 뽑는다? 9개를 이미 추출할 때 9개를 뽑는다는 소리예요. 쌤, 그러면요. 개수가요. 9개를 뽑게 돼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표본 평균이요. 이 제품 길이의 평균, 9개의 평균이라는 소리예요. 이 표본 평균은요,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모집단의 평균과 같대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모집단의 평균과 같대요. 달라지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분산이라 그랬어요.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뭘로 나눠준 거? 표본의 개수로 나누어 준 거. 요렇게 달라진대요. 분산이 달라진대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X반은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2.73이고요. 자, 이제 분산 보세요. 9는 3의 제곱이죠. 제가 요거 하나로 합할게요. 3분의 0.03 전체의 완전 제곱. 요렇게 바뀐대요. 쌤, 3이랑 0.03 약분되네요. 0.01이거든요. 아하. 표본 평균은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2.73이고 분산은 0.01의 제곱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랬을 때 이 제품 길이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 이 X바가 2.7 이상 2.76 이하가 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Z 표준화 시키면은요. 2.7에서 뭘 빼주나요? 2.73을 빼주지요. 마이너스 0.03이에요. 그죠? 계산한 결과만 요래 적을게요. 마이너스 0.03을 뭘로 나눠줍니까? 0.01로 나눠줍니다.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도 2.76에서 2.73 빼줍니다. 0.03 남죠? 그거를 0.01로 나누어준 요렇게 표준화된 범위로 나타내신대요. 0.01이랑 0.03이랑 약분하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요 아이는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1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이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집에요. 표준 정규 그 표준 정규 그 분포표를 안 들고 와가지고 제가 이걸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표를 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풀어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예제 2번입니다. 과수원에서 생산된 귤 한 개의 무게예요. 과수원에서 생산된 전체 귤, 그 모집단, 아이고, 모집단은요, 평균이 85이고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 추출하는 거예요? 25개 추출하는 거예요. 제가 페이지 추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집단에 있는 그 무게는요, X는 무게예요. 이 무게는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은 85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2.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2.5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를 뽑는다 그랬냐면 25개를 뽑는데요. 25개를 뽑아가지고 만든 표본 평균. 이 아이는요, 말해주지 않거든요. 무조건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으면서 분산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얼마로 나누어 준 거? 개수, 뽑은 개수, 표본의 개수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준 이러한 분산의 값을 가진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본 평균은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85이고, 자, 25분의 2.5의 제곱, 25는 5의 제곱, 2.5 전체의 제곱 요거잖아요. 5로 약분시키면은 요거 분모 1이니까 쓰나만 하고 0.5의 제곱이네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어디 뭐 이상 25개를 이미 추출할 때 그
추출한 무게의 평균 x바. 추출한 무게의 평균, 표본의 평균 x바가 85.5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x바가 85.5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도 표준화 시켜야 되겠네요. 85.5에서 85를 뺀 다음에 뭘 빼주나요? 0.5로 빼주는 거지요. P의 Z는요. 85.5에서 85를 빼면 0.5인가요? 0.5를 0.5로 나누어 준 거. 요거보다 크거나 같대요. Z는 1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표준화했기 때문에 평균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을 요 부분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0.5에서 0에서부터 1까지의 면적을 빼주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수업 시간에요. 문제 부분을요. 한번 자세히 풀어보면서 한 번 더 내용을 익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머, 내가 녹화 안 한 거 아니야? 어머, 어머, 미쳤다.